자, 보세요. 저번 시간 한 거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볼까요? 5대양 6대주. 자, 5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아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있는 유럽. 그쵸? 그리고 뭐 미국, 캐나다, 북아메리카. 그쵸? 북미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호주라고도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여기 오세아니아에서 이게 오세아니아에서 이 오션이 큰 바다를 뜻하는 단어죠. 예, 그래서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으로 불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 자, 이렇게 해서, 네, 6대륙이 있고, 큰 바다 하면은, 가장 큰 바다가 태평양, 뭐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바다가 있죠? 공동은 대륙은 아니라 그랬죠? 네,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어느 쪽이라고? 아시아에서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 서쪽. 중동은 뭐라고도 한다?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라고도 불러요. 서아시아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중동은, 자,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다른 어떤 그 아시아 국가들보다. 그래서 중동을 근동이라고도 해요. 근은 여기서 가까울 근자예요. near. near. 그래서 near east, 근동이라고도 해요. 그럼 반면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극동이라고 불러요. 극동. 여기 국가들은 뭐라고 한다? 극동. 그리고 영어로 쓰면 far east예요. 네. 근동은 near east.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뭐 쭉 그 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기억나요? 인도는 남아시아인데 남아시아라고는 잘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사우디, 이란,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는 이집트 정도까지 해서 중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서아시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유럽도 쭉 봤어요. 뭐 유럽까지 얘기하려면 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좀 보고 지나가고. 자, 인류가, 네, 처음에는, 어, 이 시기를 선사와 역사 시기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 그렇죠. 글로 기록하기 전을 선사, 문자로 기록된 이유를 역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선사 시대를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 이전에 있던 시대로서 처음에 어떤 역사책이나 다 조금씩 선사 시대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선사 시대 인류는 이제 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걸 혹시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네, 이렇게 불렀죠.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인류는, 네, 요거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에요. 자, 저기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그렇게 해서 인류가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도 사용하게 되고, 시체를 막 매장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사냥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죠. 네. 인류가 처음엔 어떤 도구를 썼죠? 그렇죠. 주로 돌을 썼는데, 큰 돌에서 떼어낸 뗀석기를 썼죠. 자, 요 시기,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인데, 굉장히 그 석기 시대의 99% 정도를 차지하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네, 구석기 시대라고 하죠.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인류가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얻어서 먹었죠. 예를 들면 뭐 짐승을 사냥한다든가, 그렇죠. 열매를 따먹는다든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가. 사냥을 어려운 말로 수렵이라고도 했죠. 자,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거를 어루라고도 불렀죠. 네, 맞아요. 열매 따는 거는 채집,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인류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죠.
네. 자, 그리고 짐승을 사냥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쵸. 맞아요. 기른 다음에 이제 다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농경과 목축.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그냥 식량을 자연에서 그냥 얻는 단계에서 이제는 생산해내는 단계로 바뀐 거죠. 자, 이거를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시기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자,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이동해서 먹을 걸 찾으러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 농사를 지을 때 혼자 짓기는 너무 무리니까, 그쵸. 이제 가장 가까운 그렇죠. 가족들이랑 같이 농사를 지었죠? 성이 같죠, 가족들끼리? 자, 그렇게 해서 시족사회. 시족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부족을 이루게 됐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식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직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적게 가지고가 아직은 많이 없었죠? 자, 그러다가 점점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들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축적이라고 불러요. 축적. 점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이만큼 가지게 돼요. 이제 먹지 않고도 남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잉, 잉여라고 불렀죠. 그쵸?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고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 그랬죠? 네, 빈부격차. 그래서 두 글자로 위에 있는 사람은 그쵸 높은 사람이고 아래 있는 사람은 낮아진 거죠? 계급이라는 게 발생한 거죠? 자, 계단 그리고 사람 사이에 급이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하세요. 계급. 그러면서 그 계급 사회에 넘어 들어오면서 사람은 이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인류가 사용했던 금속은 청동이었죠. 그쵸? 자, 청동이라는 금속을 사용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무렵부터 이제 인류가 뭐 식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나 그 밖에 뭐 인구가 얼마인지나 이런 것들을 글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자, 문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청동이라는 금속을 사용하게 되고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물에서 가까운 곳이 좋아요? 물에서 먼 곳이 좋아요? 가까운 곳이 좋겠죠? 자, 바닷물로 농사 지을 수? 절대 없죠. 바닷물에 소금기가 있죠. 자, 그 씨앗에 소금물을 뿌리는 순간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요, 바로. 예. 그 소금이 수분을 또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는 절대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염분이 없는 그런 큰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농사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잘 봐. 너희 여기 양재천 가봤어요? 몇 년 살다 보니까 양재천 뭐 날씨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나 이럴 때도 혹시 지나가 본 적 있어요? 비 많이 올 때 양재천이나 뭐 탄천이나 이런 데 이렇게 주변 지나가 본 적 있어요? 네. 그래 뭐 탄천은 똑같으니까. 자, 비가 오면 거기 어떻게 돼요? 현성이 얘기하는 불죠. 불다 못해 이게 막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그쵸? 네. 그래서 너희 그 양재천이든 탄천이든 가보면은 그렇게 강 주변으로 사람들 산책할 수 있게 옆으로 길을 잘 내놨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 잠기죠. 그쵸? 그리고 엉망이 되죠, 완전히. 그래도 그 물이 진짜 저 차도나 이런 데까지는 넘치지 않게끔 옆에 이렇게 둑을 좀 쌓아놨죠, 이렇게. 자, 근데 옛날 옛적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농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 주변에 사는데 강이 비가 많이 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두 글자로 아까 여기 나왔는데 범람이라 그래요. 자, 강이 범람하면 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강 주변에 움집 같은 거 짓고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될 거야, 다? 다 집이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집이 잠기거나 막 끔찍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초기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 비가 왔을 때 그 넘치는 강물을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그 막 많은 물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자기 사는 곳이 다 떠내려가거든. 진짜 죽으니까. 자, 그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좀 어려운 말로 관계라고 불러요. 자, 물이 있으면 물이 막 많이 비가 와서 넘치려고 할 때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뺄 수 있게끔 물길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들을 뭐라고 한다?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너희 다스리는 걸 정치한다 그러죠. 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치. 뭐를 다스려요? 물을 다스리죠. 물을 뜻한 한자. 치수.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문명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의 신이었다? 물을 잘 다스리는 신이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자,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문명에서 그 고대 신화적인 존재들 뭐를 잘 다스리는 사람?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걸 두 글자로 관계라고도 하고 치수, 물을 다스린다 해서 치수라고 불러요. 앞으로 등장할 여러 저 고대 문명의 신적인 존재들, 그 고대 문명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치수의 신, 치수의 어떤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치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 같이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농경지가 있는 곳에 막 흩어져 살았는데, 이 치수하려고 물기를 따로 이렇게 물이 많이 왔을 때 물기를 따로 만들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사람 한두 명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삽질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치수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모여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새로운 정착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도시라고 불러요. 자, 요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문명이라고 불러요. 자, 문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네, 이렇게 뭐 금속을 사용한다거나 문자를 사용한다거나 관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비가 오면은 그 물을 잘 빼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자, 문명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자, 문자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자, 기록을 해두면 잊어먹지 않겠죠. 그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 와도 그러니까 물을 잘 빼내는 기술들이 발달하면 자, 물이 넘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가뭄이 되면 그 물을 쓸 수도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문명의 특징이다. 자, 세계에 우리 전 지구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네 개의 문명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4대 문명이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메소는 혹시 무슨 뜻이라는지 기억나나? 중간, 그렇죠. 가운데란 뜻이에요. 자, 포타미아는 강을 뜻해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가운데서 꼽힌 문명이에요. 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강 사이에서 꼽힌 문명이 무슨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 아까 우리 중동이라고 불렀던 지역 있죠? 서아시아라고도 불렀죠? 자, 그 지역에서 꼽힌 문명이다. 자,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들어봤죠?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네, 맞아요. 나일강 지역에서 꼽힌 문명이다. 자, 문명의 공통점은 다 강 주변에서 크게 이제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인도 북부에 있는 인더스 강이란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꼽힌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문명? 인도 문명 이렇게 불러요. 쓰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중국을 관통하는 긴 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강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중국 문명이 처음으로 꼽힌 강은 어느 강이다? 황허. 여기서 허 자체가 우리말로 쓰면 하라고 쓰거든요. 하라고 쓰는데 한자로 쓰면 자, 이렇게 써요. 이게 물 하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황허, 이거 중국어로 허라고 읽는 거고 황하나 황허로 읽는 게 맞아요. 황호 강하면은 황강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황하 이렇게 한 글자로 읽는 게 맞다. 예. 근데 보통 황호강 이렇게 부르기도 많이 하죠. 황호는 왜 이게 황이 무슨 황자일까요? 누를 황자예요. 강이 누래요. 왜 누럴까? 네, 맞아요. 무슨 흙이? 진흙 때문에 강물이 1년 내내 누리끼리 해요. 어, 네. 그렇게 해서 황허다. 자, 4대 문명을 우리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국 문명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동양사 선생님 교재를 줬죠? 그래서 동양사에서 중국사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4대 문명은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양사, 중국 문명으로, 황하 문명으로 해가지고 쭉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씨 좀 딱딱하죠? 네. 자, 4대 문명의 위치예요. 보세요. 자, 먼저 순서를 좀 먼저 쓸게요. 자,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1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가 뭐라고 했죠? 중간. 포타미아는 강을 뜻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서 꼽힌 문명이에요. 자, 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오, 맞아요. 바그다드란 도시가 있어요. 똑똑하네. 자, 바그다드란 도시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맞아요. 네. 자, 바그다드는 어디의 수도라고요?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자, 강이 한 곳만 흘러도 자, 그 물을 대가지고 농사 짓기가 유리해서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막 많은데 강이 지금 큰 강이 무려 두 개나 흐르고 있죠. 자, 이곳에서는 씨를 뿌렸다 하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자, 여기 강이 흐르는 곳 외에는 여기가 산이 없어요. 그렇지. 다 평지란 말이에요. 자, 산이 없으면 그렇죠. 방어하기가 어렵죠. 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험준한데 높은 데 있어야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올라가서 막거나 이렇게 할 텐데 여기가 좀 평평한 지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사는 어떻다고?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를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를 개방적이라 그래. 여기 지형은 어떻다고? 개방적 지형이에요. 자, 그런 결과 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왕조 교체가 어땠을까?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요거는 마늘 다자예요. 자, 누가 와서 여기를 좀 지배하고 있으면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저기 농사 잘 되는 데인데 해가지고 와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사람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왕조 교체가 많았다는 거는 전쟁도 어땠다는 거야? 많았다는 거죠? 자, 전쟁하면 사람이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죠? 너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선생님은 그 나이 때 많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꿈을 많이 꿔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 그죠, 엔드. 끝이죠? 끝이죠, 죽으면. 자,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네, 잘생긴 남자 만나고, 예쁜 여자 만나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했어요. 자,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현실 세계를 더 중시했다고 불러요. 그리고 왕조 교체가 잦았다 그랬죠. 이 왕조에서 믿는 신이 있고 저 왕조에서 믿는 신이 있어요. 신을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신, 저 신 막 믿는 거예요. 자, 현세적 성격의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이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을 일대기나 문명이 아까 공통점 청동기 사용, 관계농업 발달, 도시 발달 또 뭐 있다 그랬죠? 문자 사용한다 그랬죠? 문자를 썼다는 건 어디다가 뭔가를 적었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요 강 주변에 이렇게 진흙이 많아요. 그 진흙을 이렇게 가져다가 가만 냅두면 그 진흙이 어떻게 되죠? 굳죠? 그, 그게 완전히 굳기 전에 아직 조금 말랑말랑할 때 그 위에다가 갈대 여기 그 줄기, 뾰족한 줄기 끝으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너희 문 이렇게 미닫이 문 가끔 바람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있죠? 그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아래다 박아놓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이거 문 아래다 박아놓는 거 봤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쇠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자, 여기 이 강 주변에 있는 그 진흙을 가져다가 여기 위에다 갈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땠다고요? 쐐기 모양이었어요. 그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꼽힌 문명.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삼면이 바다죠. 여기에는 아랍 족이 살아요. 무슨 족? 아랍 족. 아랍어 들어봤어요? 뭐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 여기가 아랍 쪽의 반도라고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여기 위에 지금 지중해 동쪽이죠. 자, 요 지역에는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뭐 시리아 이런 나라는 들어봤나? 네,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성당이나 교회에 보면은 그 성경책 봤죠? 갖고 다니죠? 성경책 제일 앞에 뭐예요? 십계명 내고 또 창세기가 있죠? 그쵸? 창세기에 혹시 뭐 너희 그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 다녀본 친구나 뭐 안 다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녀보면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요 당시에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말 다 다르죠? 근데 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이 다 똑같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니까 같이 힘을 으쌰으쌰 합쳐가지고 그 자기들의 위대한 건축 기술을 뽐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만든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옛날 옛적 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인? 네, 그쵸. 히틀러가 막 죽였던 유대인들. 네, 네. 그 유대인들이 어 아무튼 자기 얘네들이 모시는 한 명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시는 신을 뭐라고 불렀다고? 야훼. 요거를 한글로 좀 번역을 하면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들어봤어요? 주 여호와 들어봤어요? 네. 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이 누구였다고? 야훼. 그리고 다른 말로, 자,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는데 들어봤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자기들 그 기술을 뽐내려고 높은 탑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저게 너무 오만해 보였어요. 너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야훼 여호와가 사람들 말을 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됐고 아무튼 그 바벨탑 건설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중단이 돼 버려. 어. 뭐 그런 얘기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아무튼 바벨탑으로 알려져 있는 바벨탑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여기에 큰 신전 건축물이 있어요. 엄청 큰. 자, 그 건축물이 지구 라트라는 건축물이에요. 네, 되게 많아요, 이 지역에. 각 지구라트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어땠다? 다 달랐다. 그래서 무슨 교? 가신교였다. 여러 신을 믿는.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옆에 그림 보시면은, 자,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있죠? 요 두 강 사이에 비옥한 요 초승달 지대, 그러니까 언덕이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초승달 지대라고 나오는데, 자, 요 지대에서 꼽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또 지리가 나왔네요. 자, 여기 그리고 요렇게 생기면 요거를 소아시아라고도 부른다 그랬고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요? 아나? 맞아요.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여기 지금 어떤 나라가 있다? 터키란 나라가 있죠. 네,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지금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뭐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도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랍 쪽의 반도 무슨 반도? 아라비아 반도. 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바그다드란 도시가 있고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라크 옆에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이란이란 나라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자, 뒤에 사진 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탑들이 각 도시마다 굉장히 이 지역에 많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 이 지구라트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에요. 네. 각 여러 지구라트들이 많은데 그 지구라트마다 모시는 신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신교였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 일대기를 그 강 주변에 있는 진흙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갈대로 글을 썼다 그랬죠? 근데 그 모양이 쐐기 같다 그래서 무슨 문자? 쐐기 문자. 쐐기를 한자로 설이라고 불러서 설형 문자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고대 여기 그 바그다드 주변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혹시 뭐 바빌로니아 왕국 이렇게 들어봤나요? 네. 바빌로니아. 네. 이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가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 바빌로니아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무슨 왕? 자, 함무라비 왕은 자, 상대가 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상대의 뭘 다치게 해라? 눈을 다치게 해라. 상대가 너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 상대의 이를 다치게 해라.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눈에는 눈,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당하고 갚아주는 거. 복수라고 하는데 갚을 보자 써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게 이 시대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법전의 특징이에요. 함무라비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길가메시라는 또 왕이 살았는데, 네. 이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2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국 역사로 치면은 단군 같은 인물이에요. 네. 자, 그런 인물인데 이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힘도 세고 막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네, 싸움도 많이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좀 문제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못지않게 힘도 세고 능력이 뛰어난 친구를 하나 만나요. 네. 그 친구가 엔키두라는 친구였어요. 자,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사람 되게 만들어준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엔키두가 자,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자, 너희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자, 엔키두가 죽으면서 길가메시가 허탈감에 빠져요. 네. 자, 그러면서 길가메시가 어떻게 하면 엔키두를 살릴 수 있을까? 온갖 동네방네 다 수소문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죽은 사람 살려낼 방법이 없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망했는데 길가메시 앞에 신이 하나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길가메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자, 사람 죽은 거 어쩔 수 없어. 자, 살아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자, 그리고 예쁜 여자 안고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는 거 보고 살아. 살아 있을 때 즐겨. 자, 이거는 죽은 다음에 어디 천국 가는 거다, 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죠? 현실적이죠? 이제 그만 슬퍼하고 현실에 살아있을 때 좀 즐기라는 거예요. 자,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특징은, 자, 전쟁이 많고 사람이 잘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잘 살아, 즐겨, 이거예요. 자, 요런 성격을 현세적이라고 했죠? 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화의 특징은 현실 세계를 강조하는 문화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현세적이다. 길가메시 서사시 나중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넘어가서 네. 자 이제 이집트 얘기인데 요 이집트 얘기는 그림을 다시 좀 볼게요. 자 이집트란 나라가 있는 요 대륙 무슨 대륙이라고 한다? 아프리카라고 하죠. 검은 대륙.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서남북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문명인데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두 번째 꽃피운 문명이에요. 자, 그렇죠. 나일강 하류. 자, 근데 이집트 하면 너희 떠오르는 게 좀 뭐 있어요?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클레오파트라 많이 나는 또 뭐 있나요? 살라, 그렇죠. 축구 선수, 파라오, 또, 네. 태양신 라, 그렇죠. 미라, 뭐 많네, 많이 하네. 자, 이집트 하면 날씨가 좀 어떤지 혹시 맞아요. 건조하고 덥고 추울 때 춥고 그런 지형이 뭐죠? 사막이죠, 그쵸? 이집트 하면은 황량한 사막에 피라미드 우뚝 솟아있거나 그런 거 좀 떠오르죠? 자, 이집트 요 주변은 요 강 제외하면 다 뭘까? 다 사막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 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큰, 자, 이런 사막들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은 다 어떻다? 주변은 막혀 있어요. 요쪽은 사막이고 위에는 바다죠, 지금. 여기는 모세가 갈랐다는 홍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집트 문명의 특징 어떻다? 폐쇄적이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땠어요? 이렇게 평지가 많아가지고 다 열려 있다 그랬죠. 개방적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여기저기 쳐들어오기가 쉬우니까 많았다 그랬죠.
이 이집트 지역은 왕조가 한번 들어서면 500년, 1000년이 기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그치.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가듯이 왕조가 기본적으로 500년, 1000년. 왕조 교체가 자주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 왕조 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전쟁도 많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태어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특히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나면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도 웬만하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죠. 100살까지 다 살지는 못하지만 오래 살잖아요, 사람들 많이. 자,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대충들은 알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죠. 사람이 더 살고 싶어 하고, 자, 죽으면은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 다음 생에 내가 뭘로 태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내세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내는 올 내자예요. 다음에 올 세상.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에 갈 세상. 그 세상이 어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뭐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신 라를 숭배하기도 하고 강의 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뭐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신들을 숭배했어요. 내세적 성격의 다신교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돌을 무려 300만 개나 이렇게 쌓아놨어요. 자, 이게 이 지역의 그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인 스핑크스. 네, 맞아요. 코가 깨져 있죠. 그쵸. 네. 확실한 거는 아니고. 자, 그리고 요 지역 사람들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나일강 주변에 그 식물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가져다가 요거를 이렇게 잘 말리고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이 글을 기록했던 식물로 만든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불렀어요. 자, 너희 지금 뭐에다 글씨 쓰고 있죠? 종이에다 글씨 쓰고 있죠? 종이를 혹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디서 유래했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보이는 그대로 뭐 네모, 세모, 그리고 사람 모양 이걸 그대로 글씨로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상형 문자라고 불러요. 진짜도 당연히 한자는 형성자라고 하죠. 별로다. 난 모르겠어. 한자도 상형 문자로 기록된 글자들도 있죠. 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좀 비교적 가깝지만 다른 성격의 문화가 존재했다. 분명히. 자, 이집트 문명도 사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아까 나일강 주변에서 이 꽃피는 식물,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다 그랬죠? 이게 페이퍼, 뭐의 어원이 됐다? 종이의 어원이 됐다. 여기다 기록한 글씨를 상형 문자라고 불렀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죽을 때까지 수명을 다 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네, 사자는 죽은 자죠? 죽을 사자예요. 죽은 자를 위한 천국 가는 안내서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사자의 서라고. 네. 자, 여기 보면 누가 이렇게 앉아 있죠? 자, 이 사람이 재판관인데 오시리스라는 재판관입니다. 죽음의 네. 자, 오시리스는 이제 그 이시스라는 이제 부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자기 그 여동생이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왕자들은 같이 마음에 맞아요, 맞아요. 왕족끼리는 같이 이제 남동생이랑 여동생, 그 남동생이랑 누나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오시리스가 굉장히 그 왕족이었고, 왕으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오시리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세트가 오시리스가 방심한 틈에 오시리스를 죽여가지고, 자, 시체를 14등분을 해요. 이 자, 이걸 몰래 이제 토막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시리스는 억울하게 세트에게 죽음을 당하고, 세트가 오시리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이 무참히 살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평소에 따르던 아누비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시리스의 시체를 모아요. 14조각을. 드래곤 그래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이 오시리스를 네,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오시리스는 그쵸, 신화니까. 자, 저 죽음의 세계에 가서 죽음의 신이 됐어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봤어요. 시리스는 그쵸, 그쪽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고 여기 이집트 신화 얘기죠. 자, 그래서 오시리스는 이제 죽음의 세계 그에서 신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 오시리스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에는 염라대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이 잘잘못을 이제 가려주는 그 염라대왕이 있다면 이집트에는 뭐가 있다? 오시리스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면 심장이 엄청 무겁다 그래요. 그 심장에 그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 그래서 너희 저울, 양쪽에 다는 저울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쪽에는 이게 지금 깃털이에요. 자, 그리고 한쪽은 심장이에요. 죽은 사람의. 자, 이걸 달았을 때, 자, 그쵸. 심장이 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심장이 깃털보다 더 가볍다고. 그 깃털이 더 가라앉는다고 해요. 신화적인 얘기니까. 네. 죽음의 세계니까 중력이 좀 작용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암튼 오시리스는 그 죽은 자들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안내하는 역할들을 했던 죽음의 신이다. 사자의 섬 이집트 문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아무튼 영원히 살거나 오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보통 썩죠. 체험 자, 시체가 썩는 이유 그다음에 사람 몸속에 뭐가 있어요? 장기랑 또 피가 흐르죠. 근데 죽으면 피가 어때요? 흐르는 게 멋져. 피가 딱 고이는 순간부터 이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냄새가 나면 썩는데 그러면 그 썩을 만한 것들을 다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오래 보존하려고 시체 배를 갈라요. 그 다음에 시체 배 안에 있는
장기나 이런 것들을 다 빼요. 그다음 그 다음에 따로 항아리에다 이걸 보관해 놓고, 자, 빈 시체를 이 지역에서 나는 특수한 그 약품을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네.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천으로 둘둘 감는 거예요. 뇌도 빼죠. 뇌도 빼면. 그래, 풀수 있어요. 왜? 뇌는 이제 코로 뺀다 그러죠. 왜? 네. 코 속으로 이렇게 뭐 끌개를 넣어가지고 뺀다 그래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머미라고 하죠. 네? 네. 리얼 그 생기 위에도 그렇죠. 거기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인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미라라고 해. 자, 봐봐. 여기서 봐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희 그 혹시 한의원 가봤어요? 한의원 가면 침 맞죠? 그리고 뜸 뜨죠? 근데 한의원에서 너희 수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한의원에서 수술해요? 한국까지 않아줘요. 한의원에서는 사람 몸에 칼 절대 안 대요. 그치? 만약에 막 부러지거나 너희 찢어지거나 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의술들은 서양 의술이란 말이에요, 다. 자, 동양에서는 절대로 사람 몸에 칼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 유교 영향 때문에. 유교에서는 효도를 강조하죠, 부모님께. 그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부모님이 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훼손하는 게 되게 불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거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일찍부터, 자, 사람 이렇게 신체를 보존하려고 장기들 다 꺼냈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사람 해부해가지고 사람 장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됐겠죠. 일찍이 뭐가 발달한다? 의학이 발달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이 외과 의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 뭐 아직은 안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심박 함수나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함수나 뭐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시험만 네. 자,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때만 되면은 딱 넘친단 말이에요. 두 글자로 범람한단 말이에요. 자, 주기적으로 요 물이 넘치기 때문에 어디까지 넘칠 것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쪽에서 일찍부터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로 재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측량술이라고 불러요. 세모, 네모, 어디로 물을 빼고 하는 것들을 너희 혹시 수학에서 기하라고 들어봤어요? 기억 기하. 하고 이하 여기는 그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단 말이에요. 그 해가 이렇게 도는 것들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양력 대항력 양은 그 태양은 그 해죠, 해.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막에 떠 있는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을 뜻하는 한자는 음이에요, 음. 양 양력 이집트는 해양력,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력? 기억 음력을 사용해요. 양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쓴 달력이죠. 지금 우린 양력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 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자, 보세요. 오늘 이집트 문명까지만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요 지역 사람들은 일찍부터 1부터 9, 9까지 갔다가 9에서 그 다음이 10, 그 다음에 10 다음에 뭐죠? 11이죠. 자, 그렇게 해서 또 11에서 20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21 이렇게 되죠. 자, 숫자가 뭐 이렇게 더 아무튼 그 10주기를 돌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일찍부터 십진법을 사용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네. 자, 봐봐. 너희 지금 7시 29분인데 자, 7시 30분, 31분 쭉쭉 가가지고 7시 59분 되면은 몇 시 돼요? 8시 되죠? 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자, 요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진법? 60진법을 사용했어요. 마지막. 자,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요 사람들 수학을 잘했거든요? 아, 그러면 1, 2, 3, 4. 이 사람들이 쓰던 숫자예요. 무슨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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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인도 지역의 수학에서 또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인도랑 메소포타미아랑 육지로나 바다로나 어때요? 가깝죠? 그래서 일찍이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 문화가 많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데, 인도 지역에서 수학이 발전했는데 그 수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세계사는. 자, 어, 자, 이게, 좀